회장님, 옆에 저 사람부터 자르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면접장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청년이 대기업 회장 앞에서 감히 해선 안 될 말을 꺼낸 겁니다. 저 사람 뭐라는 거야? 당장 끌어내! 회장 옆 측근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으로 사람들을 멈춰 세운 뒤 청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청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몇 달 전 비 내리던 밤에 물류창고가 떠올랐습니다. 불 꺼진 철문 옆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회사는 끝까지 모를 거라며 자료를 넘기겠다고 했던 남자. 청년은 떨리는 눈으로 측근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경쟁사와 통화하던 사람. 바로 저 사람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준서는 반지하 문을 조용히 닫고 골목으로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모서리는 해졌고 접힌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봉투를 가슴 쪽으로 더 끌어안았습니다. 괜히 이것마저 놓치면 오늘 하루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방 안에서는 어머니 기침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준서는 잠깐 멈춰 섰다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머니 얼굴을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기대와 걱정이 한꺼번에 담긴 눈빛을 보면 오히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어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준서가 셔츠를 다려놓자 가만히 손으로 쓸어보며 말씀하셨죠. 긴장하지 마라. 평소처럼만 하면 된다. 준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가슴에 걸렸습니다. 평소처럼 살아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니까요. 준서의 하루는 늘 빠듯했습니다. 낮에는 취업 준비를 했고 밤에는 물류창고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새벽에는 편의점 하차일을 도왔고 남는 시간엔 자격증 책을 펼쳤죠. 졸리면 찬물로 얼굴을 씻었고 피곤하면 잠깐 벽에 기대숨을 골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이력 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서에게는 잠과 체력을 깎아 만든 시간이었어요. 정장도 새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을 몇 년째 다시 꺼내 입은 거였죠. 어깨는 조금 컸고 소매 끝은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구두도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몇 번이고 닦아 놓았어요. 반짝이는 새 구두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준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준서는 셔츠 깃을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죠. 오늘만 버티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면접은 그저 취업 기회 하나가 아니었어요. 준서에게는 집안 숨통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뒤 집안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빚더미까지는 아니었지만 여유라는 건 완전히 사라졌죠. 어머니도 식당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 뒤로 집에는 약봉투와 병원 영수증이 익숙해졌습니다. 준서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난은 큰 소리로 오지 않더군요. 조용히 스며들다가 어느 날 숨을 막히게 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이 면접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준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각자 익숙한 얼굴로 지나갔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았고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들 사이를 지나면서 준서는 자꾸만 제 걸음을 의식했습니다. 발이 느린 건 아니었는데 마음이 먼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른 뒤
준서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채용 공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지원자 수도 많고 경쟁도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준비된 말로 무장한 사람들이 몰렸겠죠. 그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붙었을 때도 그랬고, 실무 면접을 통과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쁘기보다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었죠.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정말 제자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버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생각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옅은 그림자가 있었고 입술은 조금 말라 있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편의점 야간 근무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교대하던 동료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너 진짜 독하다. 낮엔 취준하고 밤엔 일하고. 준서는 그때도 그냥 웃었습니다. 독해서 버틴 게 아니었어요. 포기하면 바로 생활이 무너질 것 같아서 버틴 겁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상가와 좁은 도로가 지나가고 점점 크고 반듯한 건물들이 보였죠. 준서는 무릎 위에 올린 봉투를 괜히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 외벽이 아침 햇빛을 강하게 반사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자동문은 사람들을 쉼없이 삼켜들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직원들, 자신감 있는 걸음, 정돈된 표정들. 그 사이에 선 준서는 괜히 제 구두 끝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닿긴 했지만 낡은 티까지 숨길 순 없었죠. 바짓단도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준서는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조용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안내 데스크 뒤에는 회사 로고가 걸려 있었죠. 준서는 출입증을 받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최종 면접 보러 왔습니다. 직원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층수를 안내해줬습니다. 준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짧은 거리였는데도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면접 대기실 앞에는 이미 지원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남자 지원자들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 지원자들도 단정하고 침착해 보였죠. 서류를 넘기는 손끝조차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준서는 문 옆에 붙은 명단에서 제 이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한준서,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현실감이 들었어요. 준서는 조용히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몇몇 시선이 준서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금방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아주 짧게 구두를 내려다봤죠.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준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눈빛은 짧아도 티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준서는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지원자가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준서는 조금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아, 네. 조금 그렇네요. 여기까지 오신 거면 이미 대단하신 거예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준서는 작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다른 지원자는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거의 임원들 인상 보는 자리겠네. 가볍게 던진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의 흐름을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누군가는 학벌이 좋고, 누군가는 경력이 화려하고, 누군가는 배경이 탄탄하겠지요. 순간 준서도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먼저 작게 만들면 정말 작아질 것 같았거든요. 준서는 눈을 감고 준비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인지, 입사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하나씩 떠올릴수록 조금씩 숨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면접 질문보다 다른 불안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 설명하기 힘든 묘한 불편함이었죠.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감각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들어와 다음 순서를 불렀습니다. 준서 이름도 함께 호명됐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손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것보다 체념이 먼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해보자. 적어도 초라해 보여도 비굴해지지는 말자. 준서는 그 마음 하나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면접실로 가는 길 벽에는 회사 연역 액자가 길게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 숱한 계열사, 정돈된 문장들. 준서는 그 앞을 지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큰 회사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인생도 조금은 덜 흔들릴 수 있을까? 면접실 문 앞에 도착하자 직원이 조용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준서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은 방이었습니다. 길게 놓인 테이블, 그 뒤로 앉아있는 임원들, 그리고 가장 안쪽 상석, 사진으로만 보던 회장이 직접 앉아 있었습니다. 연세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죠. 준서는 먼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한준서입니다. 고개를 들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장 오른편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준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정리된 머리, 흠잡기 어려운 표정,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핵심 측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넥타이 매듭을 한번 쓸어내리는 순간 준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등에 길게 남은 옅은 흉터, 사람을 훑어보는 차가운 눈빛, 그리고 방금 전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던 짧은 억양까지 준서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비 내리던 창고 뒤편, 불 꺼진 철문역, 낮게 웃으며 말하던 한 남자의 목소리. 회사는 끝까지 모를 겁니다. 그날 밤 들었던 그 음성이 지금 회장 옆에 서 있는 남자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준서는 의자에 앉으라는 말도 듣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회장 옆 남자가 천천히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준서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이 면접장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회장 바로 옆에 서 있다는 걸요. 준서는 선뜻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회장도 임원들도 아직은 그런 준서를 그저 긴장한 지원자로 보는 눈치였죠. 하지만 준서 눈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 옆에 서 있는 그 남자, 말끔한 정장에 빈틈없는 표정, 누가 봐도 오랫동안 회장 곁을 지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준서에게는 그 얼굴보다 먼저 그날 밤의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축축했던 공기, 젖은 박스 냄새, 철문 틈으로 스며들던 비 냄새 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죠. 준서는 야간 물류창고 아르바이트를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늘 정신없었어요.
지게차가 오가고 포장 비닐이 바스락거리고 누군가는 송장 번호를 불렀습니다. 사람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각자 제 일하느라 남을 볼 틈이 없었죠. 준서는 그 점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괜히 말을 많이 섞지 않아도 됐고 묵묵히 일만 하면 시간은 흘러갔으니까요. 그날은 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지붕 위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준서는 반품 상자 몇 개를 뒤편 임시 적재구역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문 쪽은 환했지만 창고 뒤편은 늘 어두웠습니다. 낡은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고 철문 옆에는 쓰지 않는 팔레트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죠. 준서는 상자를 내려놓다가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창고 직원들 중 한 명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달랐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너무 낮은 목소리였고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준서는 무심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철문 안쪽 팔레트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료는 내일 넘기면 됩니다. 준서 손끝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자료? 무슨 자료를 이 시간에 넘긴다는 건지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여유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 회장님 쪽은 끝까지 모를 겁니다. 준서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빗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이상하게 그 남자 목소리만 더 또렷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기술팀 쪽도 이미 정리해놨습니다. 준서 눈썹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기술팀, 회장님, 자료, 그 단어들이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도 좋지 않은 대화였죠. 준서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괜히 엮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발끝에 걸린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툭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준서 심장이 순간 목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준서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대답할지 모른 척 도망칠지 머리가 순식간에 복잡해졌죠.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준서는 팔레트 뒤로 몸을 더 숨겼습니다. 그러자 남자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또각또각 젖은 바닥을 밟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준서는 눈앞에 있던 박스 손잡이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 순간 형광등이 한번 크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남자 모습 일부가 빛에 드러났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 반듯한 구두, 하얀 셔츠 소매, 그리고 손등에 길게 남은 옅은 흉터 하나. 준서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죠. 쓸데없는 걸 들은 사람은 오래 못 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한 것 같기도 했고 스스로를 다잡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준서는 그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전화를 들었는지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짧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죠.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바로 풀릴 것 같았어요.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돌아올까봐 선뜻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준서는 숨을 죽인 채 반대편 통로로 돌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서는 여러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집에 들어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 천장을 보며 계속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쪽은 끝까지 모를 겁니다.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무슨 회사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한 건지, 그리고 왜 하필 자기가 그걸 들은 건지. 하지만 준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증거가 없어서였고 그 다음엔 겁이 나서였습니다. 어설프게 말했다가 오히려 자신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았습니다. 쓸데없는 걸 들은 사람은 오래 못 간다.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직접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준서는 그 말이 자기 목을 겨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죠. 그 뒤로도 한동안 준서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나갈 때마다 괜히 뒤편을 더 조심해서 보게 됐습니다. 철문 근처만 가도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혹시 또 그 목소리가 들릴까? 혹시 그 남자가 자기를 알아보고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찝찝했죠.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한번 봐두고는 가만히 놔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서도 억지로 그 일을 묻어두려 했습니다. 당장 살아가는 일이 더 급했으니까요. 면접 준비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 맞추고 집안 사정 챙기고 이력서 고치고 면접 예상 질문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끝났죠. 그러다 보면 그날 밤 일도 조금씩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정확한 얼굴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목소리와 말버릇, 손등 흉터, 그 차가운 분위기만 막연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서도 그 일을 완전히 현실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운 나쁘게 이상한 걸 들었던 밤, 그 정도로 덮어두려 했죠. 그런데 오늘 그걸 다시 보게 된 겁니다. 회장 옆에서 너무도 멀쩡한 얼굴로 서 있는 저 남자를 준서는 면접실 안에서 가까스로 숨을 골랐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지만 가슴은 여전히 그날 밤에 묶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한번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자 한준서 씨. 준서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 대답은 했지만 자기 목소리가 자기 것 같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준서 이력서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실무 면접 평가가 좋더군요. 준서는 회장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선이 옆으로 갔습니다. 회장 옆 측근, 그 남자는 이미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표정을 정리하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죠. 준서는 그 남자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 위, 익숙한 자리, 흉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정리하는 버릇도 같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상대를 내려다보듯 보는 눈빛도 같았죠. 준서 심장이 다시 세게 뛰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창고 뒤편에서 전화하던 남자, 회장이 끝까지 모를 거라고 여유 있게 말하던 남자, 바로 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측근이 아주 짧게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스쳤을 뿐인데 준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자기를 알아봤다는 걸 완전히 기억한 건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뭔가를 감지했다는 건 분명했죠. 측근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준서 손끝이 굳었습니다. 지금 입을 열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머릿속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잘못 말하면 면접은 끝입니다. 취업 기회도 날아가겠죠.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면 저 남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 회장 옆에 설 겁니다. 준서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셔츠를 쓸어보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처럼만 하면 된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평소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입 다물고 넘기는 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었죠. 참고 버티고 못 본 척하면서 하루를 넘기는 삶. 그건 익숙했지만 늘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회장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긴장한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해도 됩니다. 편하게. 그 말이 오히려 준서 등을 밀었습니다. 편하게 말하면 안 되는 진실이 지금 자기 목구멍까지 차 있었으니까요. 준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떨어지더라도 망치더라도 말은 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회장 옆 측근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원자의 긴장을 달래는 척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 눈에는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입 다물라는 경고, 괜한 짓 하지 말라는 압박. 준서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정말 위험한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라는 걸. 준서는 무릎 옆에서 주먹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음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준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마른 침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회장 앞에 서 있다는 사실보다 회장 옆에 저 남자가 서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면접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버텨온 시간, 어머니 기대, 그리고 겨우 붙잡은 미래까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자니 가슴이 더 답답했습니다. 저 남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장 곁에 서 있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회장은 서류를 한번 내려놓고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자 한준서 씨. 준서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 회장님. 자기소개보다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까?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면접실 안 시선이 한 번에 준서에게 몰렸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이상함을 눈치챈 듯했죠. 준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끝까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회장 쪽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면접실 안이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회장 옆에 서 있는 측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옆에 저 사람부터 자르셔야 합니다. 정말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면접장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임원 손이 멈췄고 기록하던 직원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준서를 쳐다봤죠.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역시 그 측근이었습니다. 저 사람 뭐라는 거야? 방금 전까지 정돈되어 있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끌어내. 문 쪽에 서 있던 직원이 흠칫 몸을 움직였습니다. 다른 임원 중 한 명도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지원자, 지금 선을 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식으로 면접장은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준서는 그 말들을 다 듣고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측근이 저렇게 빠르게 흥분하는 모습에 확신이 더 강해졌죠.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반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측근은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턱에 힘을 준 채 준서를 노려봤습니다. 회장님, 이런 사람 말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면접을 망치려고 일부러 들어온 게 분명합니다. 보안팀 부르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문 쪽을 향해 손까지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있게 회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면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죠. 움직이던 직원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깊게 기대지도 않은 채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놀란 표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측근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모욕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지. 그 한마디에 측근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준서는 그 장면을 보며 아주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최소한 지금 당장 끌려나가진 않겠구나.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말을 꺼낸 이상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회장은 천천히 손을 모은 뒤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면접장은 더 이상 평범한 최종 면접장이 아니었습니다. 준서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기소개나 포부를 말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요. 준서는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또렷하게 해야 했죠. 몇 달 전이었습니다. 준서가 말을 꺼내자 측근 눈빛이 한순간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간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미간을 좁히며 되물었습니다. 물류창고요? 예.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 오던 밤이었습니다. 창고 뒤편 철문 옆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측근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지만 깔보는 기색이 선명했죠. 그걸 지금 여기 와서 하겠다는 건가? 준서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 사람은 자료를 내일 넘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면접실 안공기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준서는 회장을 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쪽은 끝까지 모를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 시선도 조금 더 깊어졌죠. 측근이 곧바로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말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의심하는 겁니까? 지원자, 당신 지금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준서는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임원들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측근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거는? 그 질문은 자신 있다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증거 없으면 넌 끝이라는 뜻이었죠. 준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길게 흉터가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상대를 내려보듯 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말을 하며 측근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측근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비웃는 얼굴로 돌아갔죠. 손등 흉터 같은 걸로 사람을 범인 취급합니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기억을 하나씩 천천히 짚어냈습니다. 그날 창고 뒤편에서 기술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료를 넘긴다고 했고 회장님은 끝까지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전화를 급하게 끊었습니다. 면접실 안에는 준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도 쉽게 끼어들지 못했죠. 이야기의 무게가 예상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측근은 팔짱을 끼고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로운 자세와 달리 눈빛만큼은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자, 그가 이번에는 일부러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얼굴을 봤습니까? 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은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죠. 완전히 본 건 아니니까요. 준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부 다 보진 못했습니다. 측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건 망상 아닙니까? 힘든 생활을 하다가 뭔가를 착각한 걸 수도 있겠죠. 그 말은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비웃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말은 쉽게 흔들릴 거라고 보는 태도였죠. 준서 눈빛이 서서히 단단해졌습니다. 착각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버릇을 하고 계시니까요. 측근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준서는 이번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왼손으로 한번 쓸어내리는 버릇, 말하기 전 턱에 살짝 힘주는 습관,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정면보다 위에서 아래로 보는 눈빛, 그 말이 이어질수록 면접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모한 지원자의 돌발 행동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오래 지켜본 사람처럼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말없이 측근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측근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자세를 다시 고쳐섰습니다. 준서는 그 짧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소리를 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쓸데없는 걸 들은 사람은 오래 못 간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면접실 안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측근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누군가가 저를 음해하려는.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짧은 동작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이제는 아무 말이나 먼저 하는 쪽이 불리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준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도 보지 않았고 주변 반응도 살피지 않았죠. 그저 준서와 측근을 번갈아 보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면접실 전체를 더 조여왔습니다. 준서는 손바닥에 땀이 밴 걸 느꼈습니다. 이미 던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잠시 후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준서 씨, 예, 회장님, 그날 일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측근 눈동자가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준서는 알았습니다. 이제 겨우 문 하나가 열린 거라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저 남자도 지금부터 자기를 진짜 위험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걸요. 준서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른 뒤 그 비오던 밤의 기억을 더 깊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실 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준서가 던진 말 한마디가 이미 평범한 면접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이죠.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손끝을 가볍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회장은 지금 준서 말을 흘려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준서는 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측근은 다시 표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아까처럼 노골적으로 화를 내면 오히려 손해라는 걸 본인도 눈치챈 듯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입가에는 억지로 만든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원자, 아까부터 자꾸 그날 밤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속은 전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소설을 쓰고 계신 겁니까? 몇몇 임원들 얼굴에도 미묘한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그럴 만도 했죠. 가난한 청년 하나가 최종 면접장에서 회장 측근을 지목하고 있으니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측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없고 얼굴도 다 못 봤고 목소리랑 흉터만 기억난다. 그는 일부러 준서 말을 짧게 끊어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 하나 몰아가기엔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꽤 먹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잘라놓고 보면 정말 무모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준서는 이번엔 바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는 두려움이 앞섰다면 지금은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왜 이렇게 자꾸 서두르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준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제 기억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임원들 시선이 다시 준서 쪽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서는 회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옆에 선 저분을 본 순간 확신했습니다. 측근이 비웃듯 짧게 끼어들었습니다. 확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말을 더 천천히 골랐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전화를 하면서 3번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측근 눈빛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준서는 놓치지 않았죠.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준서는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모를 겁니다. 말을 마친 뒤 준서는 곧바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저분도 비슷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측근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준서는 직원에게서 서류를 건네받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지원자가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선 끝까지 모르실 겁니다. 준서는 그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얼핏 들으면 이상하지 않은 문장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모를 겁니다라는 표현을 그날 밤에도 똑같이 들었기에 준서 귀에는 더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한 임원이 측근 쪽을 돌아봤습니다. 이 말 하셨습니까? 측근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지원자를 안정시키려던 말입니다. 맥락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준비된 답처럼요. 준서는 그 틈을 바로 파고들었습니다. 맥락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버릇은 사람을 잘 안 속입니다. 측근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준서는 이번엔 손을 들지 않고 시선만으로 그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상대를 압박할 때마다 오른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면접실 안에서 몇몇 시선이 동시에 측근 얼굴로 향했습니다. 측근은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힘을 줬다가 곧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너무 늦었죠. 준서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랬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 전에 분명히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측근은 이제 아예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서를 똑바로 노려봤죠. 그 시선에는 처음과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짜증도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건 불편함이었습니다. 준서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 뒤편은 아무나 드나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그 시간엔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니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회장이 눈을 좁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곳에서 2달 넘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준서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뒤편 철문 쪽은 관리자 승인 없이는 차량 출입도 제한됩니다. 파레트 적재 구역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사람은 보통 현장 직원이 아니라 허가된 외부자나 관리자급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준서가 몸으로 익힌 정보였습니다. 매일 밤 일했던 사람이니 모를 수 없었죠. 임원들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준서 말이 단순 감정적인 고발처럼만 들리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측근은 곧장 받아쳤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게 왜 나라는 거죠? 그 창고에 관리자급 출입자가 나 하나뿐이었습니까? 준서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죠. 아닙니다. 저분 한 분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측근 입가에 다시 여유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곧바로 다음 말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본 사람은 왼손으로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날 밤 형광등이 한번 깜빡일 때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준서는 측근을 바라봤습니다. 방금도 그러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면접실에 들어와 준서가 처음 굳었던 이유도 바로 그 버릇 때문이었죠. 측근은 자기도 모르게 목 쪽으로 손이 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반응이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충분했습니다. 준서는 그걸 놓치지 않고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긴장할 때 원래 버릇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말에 면접실 안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측근이 웃음기 없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릇 몇 개 맞추면 내가 배신자가 되는 겁니까? 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한 뒤 더 중요한 걸 꺼냈죠. 그날 밤 그 사람은 기술팀은 이미 정리해놨다고 했습니다. 회장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준서는 그 변화를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뜻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면접 대기실에서 한 지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했다. 이번 신사업 기술 직구는 실무에서 갑자기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고요. 몇몇 임원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준서는 그 반응을 보고 말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실무 면접을 볼 때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현장 경험을 묻던 질문이 중간부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원래 중요하다고 했던 항목이 갑자기 빠지고 엉뚱한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한 임원이 작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준서는 회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평가 기준 자체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측근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나간 해석이군요. 준서는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왜 기술 직군 면접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한순간 측근도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측근을 쳐다봤습니다. 측근은 곧 표정을 다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인재 선발 방식 조정은 경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회장님께도 보고 드린 사안입니다.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그 말투가 더 낯익었습니다. 창고에서 통화하던 사람도 이런 식이었죠. 침착한 척 모든 걸 통제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준서는 이번엔 더 직설적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말했죠. 자료를 넘기면 돈이 들어온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에 면접실 안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는 무모한 폭로처럼 들렸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범죄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측근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는 준서를 노려봤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거짓말까지 이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면접실 안온도가 순간 더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준서 표정이 굳게 멈췄습니다. 그 말은 단지 모욕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가난한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깎아내려도 된다는 태도. 회장도 그 대목에서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준서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등을 뒤에서 파는 건 분명 죄입니다. 그 말은 면접실 전체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임원들 중 누군가는 숨을 길게 삼켰고 누군가는 아예 말을 잃었죠. 측근 얼굴은 이제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여유 있게 사람을 몰아붙이던 표정은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죠.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철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걸어오는 걸 봤다는 겁니까? 전부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구두 소리와 걸음이 이상할 만큼 일정했습니다. 준서는 시선을 측근 구두 쪽으로 내렸습니다. 접은 걸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준서 말이 하나씩 이어지며 한 사람의 윤곽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 완전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비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에 면접실 안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창고 출입 기록 지금 당장 확인해보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측근 얼굴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준서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건 억울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예상 밖으로 일이 커졌을 때 당황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준서는 속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회장이 정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면접실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창고 출입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부터였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준서를 무모한 지원자쯤으로 보던 눈빛들이 이제는 하나둘 측근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측근은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서 있었고 표정도 억지로 정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입가가 굳어 있었고 턱선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걸 보며 가슴이 더 세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비서 한 명이 급히 면접실을 나갔고 다른 직원도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 중 몇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측근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하십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측근은 한 박자 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출입 기록이야. 업무상 얼마든지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창고에 드나든 적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의심까지 받아야 합니까?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도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저 말이 너무 빨리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아직 아무 기록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미 변명부터 준비하고 있는 듯한 말투였죠. 회장이 그제야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자네를 범인이라 단정한 적은 없네. 그 한마디에 측근 입술이 굳었습니다. 면접실 안공기가 다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준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설명하십니까? 측근 눈빛이 순간 준서에게 꽂혔습니다. 아까까지는 업신여기는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분명한 적의가 담겨 있었죠. 지원자, 측근이 이를 누르듯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상황이 재밌습니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는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면접실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죠. 한 임원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준서 씨, 예, 당신 말대로라면 그날 통화한 사람은 우리 내부 사정을 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당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준서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말에 면접실 안이 잠깐 멈췄습니다. 준서는 회장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얼굴도 다 못 봤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겁났습니다. 무엇보다 준서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듣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회장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준서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걸 들은 사람은 오래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말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한 임원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다른 임원은 팔짱을 풀고 자세를 고쳐 앉았죠. 측근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협박처럼 들리는 말을 아무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지만 이번엔 회장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아무나 하지 않네. 측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 하나만으로도 힘의 균형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나갔던 비서가 다급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몇 장의 출력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는 회장에게 다가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지난달 창고 출입 기록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 첫 장을 훑어봤습니다. 그 순간 면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종이 위로 쏠렸습니다. 준서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을 줬습니다. 결국 무언가 나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장은 한 장, 또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 멈춤은 충분히 길었습니다. 측근도 그걸 봤는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가만히 있게.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고 차가웠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야간 출입 기록에 부사장님 출입이 3차례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정규보고 일정과 관계없는 시간대입니다. 면접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부사장, 즉 회장 옆 그 측근 말이었죠. 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로 식은 숨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측근은 곧장 반박했습니다. 창고 점검 때문입니다. 그때 하청 문제로 현장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준서는 바로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회장 반응부터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회장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시간에 자네 혼자 갔나? 측근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지만 그 침묵은 길게 느껴졌죠. 예, 혼자 갔습니다. 회장이 다른 종이를 들었습니다. 비서가 추가로 가져온 보안 확인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외부 차량 출입도 찍혀 있군. 순간 면접실 안공기가 더 싸늘해졌습니다. 측근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말끝이 끊겼습니다. 준서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회장은 시선을 들었습니다. 창고 점검을 외부 차량과 함께 했다는 건가? 측근은 곧바로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납품업체 쪽. 하지만 이번에는 비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등록된 차량 번호가 정식 계약업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임원들 표정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가벼운 오해라고 보기 어려웠죠. 한 임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군. 다른 임원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미등록 외부 차량이 들어왔다고? 측근은 그들의 반응을 느끼고 급히 어조를 높였습니다. 기록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은 여전히 논리적인 척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까처럼 깔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급해진 사람 특유의 거친 숨이 섞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준서는 회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기술팀은 이미 정리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넘기면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회장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네 생각은 뭔가? 준서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술 관련 자료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저분이 드나든 그 창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면접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깊게 삼켰습니다. 회장 눈빛도 더 이상 처음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원자의 말을 듣는 표정이 아니라 자기 회사 안쪽을 다시 보기 시작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팀 직원이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불렀던 모양이었죠. 감사팀 직원은 회장에게 짧게 인사한 뒤 작은 USB 하나와 출력 자료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긴급 조회 가능한 범위만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USB를 바라봤고 감사팀 직원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지난달 삭제된 메일 로그 중 기술기획실 자료 이동 흔적이 있습니다. 외부 전송 흔적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면접실 안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면접장이 아니라 내부 감찰 현장 같았죠. 측근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하지만 회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지금 자네를 몰아간다고 보나? 측근은 입을 열었다가 바로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모든 시선이 다시 회장에게 모였습니다. 연세가 있는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단단해 보였죠. 회장은 손에 든 자료를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야간 출입 기록, 미등록 외부 차량, 삭제된 자료 이동 흔적. 회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네. 측근 얼굴에서 결국 마지막 여유까지 사라졌습니다. 이마에 아주 얇게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준서를 향해 화살을 돌리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놈 말을 믿으십니까?
출처도 불분명한 이야기 하나로 회사를 뒤집으시겠다는 겁니까? 그 말은 거의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장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런 놈? 회장이 아주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측근은 그제야 자기 말실수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회장은 준서를 한번 보고 다시 측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네는 끝까지 사람을 숫자나 도구로 보는군.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끌고 나가게.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측근이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앞에 대기하던 직원들과 감사팀 직원이 움직였습니다. 측근은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숨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가 던진 말이 정말 여기까지 올 줄 본인도 몰랐으니까요. 회장은 아직도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장 믿던 사람의 배신, 그 사실이 분노보다 더 깊게 꽂힌 듯했죠. 그리고 그 면접실 한가운데 가장 초라해 보였던 청년 하나가 끝내 그 진실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측근이 끌려나간 뒤에도 면접실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남았죠. 아까까지는 사람들 숨소리조차 거슬릴 만큼 팽팽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선 채 아직도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려야 하는데 오히려 몸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당장 끌려나갈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회장 옆에 서 있던 측근이 먼저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그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에게 등을 찔린 표정이었죠.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허탈함처럼 보였습니다. 임원들 역시 누구 하나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기색도 있었고 괜히 잘못 입 열었다가 불똥이 튈까 조심하는 분위기도 느껴졌죠. 준서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기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조금 전까지는 그 소리가 귀를 때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아까와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도 확인도 아닌 사람을 제대로 보려는 눈빛이었죠. 한준서 씨. 준서는 곧바로 허리를 세웠습니다. 예, 회장님. 회장은 잠시 준서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왜 끝까지 말했나? 질문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면접 답변처럼 잘 꾸며서 말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죠. 준서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답 같은 말보다 진짜 마음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까와 같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담담했습니다. 사실 면접실 들어오기 전까지도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기회만 날릴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잠시 눈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그렇고 저한테는 이번 면접이 정말 마지막 같았거든요. 그 말에 회장뿐 아니라 다른 임원들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준서는 더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겁났습니다. 그런데 준서는 회장역 비어버린 자리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자리에 측근이 서 있었죠. 저 자리에 저분이 계속 서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 안 하면 앞으로도 평생 못할 것 같았습니다. 면접실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그 침묵 속에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가난한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것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오래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면접실 안에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준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스펙 좋은 사람은 많네. 준서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회장 말투는 처음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건 화가 가라앉아서라기보다 오히려 더 진심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었죠.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회장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면접은 일단 오늘.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아니, 짧은 한마디에 그 임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준서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이미 끝났네. 그 말에 준서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합격인지 탈락인지 도무지 읽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장은 잠시 후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준서 씨는 질문 몇 개 잘 외워온 지원자가 아니었어. 오늘 이 자리에서 회사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먼저 보여준 사람이네. 준서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이었죠.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인사팀에 전달하게. 한준서 씨 거는 내가 직접 보겠네. 면접실 안에서 조용한 긴장감이 다시 한번 퍼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보겠다는 말은 단순 합격 통보와는 다른 무게였으니까요. 준서는 얼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송구하다고 해야 하나, 머릿속이 잠깐 비어버렸죠.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옅게 말했습니다. 놀랐나? 준서는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닙니다. 그 감사합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 인사는 아직 이르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사는 사람으로 무너지고 사람으로 다시 서지. 오늘 자네가 한 일은 단순히 누군가를 고발한 게 아니야. 위험한 구멍을 먼저 본 거지. 준서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봐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늘 버티는 사람으로만 살았지 필요한 사람으로 불린 적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회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입사하면 뭘 제일 하고 싶었나? 질문은 평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면접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버틸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면접실에 있던 몇몇 임원이 아주 살짝 웃었습니다. 꾸민 답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진심이 느껴졌죠. 준서도 그걸 느꼈는지 조금 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적어도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 회장은 옆에 있던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지. 나머지 일정은 인사팀에서 다시 정리하게. 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큰 결과를 만든 사람은 화려한 지원자도 오랫동안 회장 옆에 선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서류 봉투를 움켜쥔 채 들어왔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준서를 불렀습니다. 한준서 씨, 예, 회장님. 오늘 자네는 취업하러 온 줄 알았는데 회장은 아주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러 왔군. 그 한마디에 준서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억지로 참던 숨이 그제야 조금 풀렸죠. 회장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준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되었는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준서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가 면접실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갈 때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아침보다 덜 초라해 보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어느새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곳에 들어설 때와 같은 자리였지만 준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얇고 집안 형편도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준서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건 비싼 옷이나 번듯한 배경이 아니라는 걸요. 끝까지 피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는 용기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면접장에서 가장 초라해 보였던 청년은 결국 가장 먼저 회사를 살려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오래 마음에 남을 겁니다. 사람의 값은 입고 있는 옷이나 가진 형편으로 정해지지 않죠. 가장 초라해 보였던 한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진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 옆에 서 있던 권력보다 면접장 끝에 서 있던 용기가 더 빛난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